김노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58살에 아내를 먼저 보내고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명절에나 얼굴을 비췄고 텅 빈 집에서 혼자 먹는 밥은 모래를 씹는 것처럼 거칠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하루가 의미 없이 흘러갔고 저녁이 되면 또다시 긴 밤이 시작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무료한 날들을 보내던 어느 날 동네 부녀회장이 찾아왔습니다. 새로 생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에 한번 나와보라는 권유였습니다. 처음엔 시큰둥했습니다. 노인네들끼리 모여서 뭘 한다고. 하지만 집에만 있자니 답답해서 결국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센터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김노인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창가에서 봉사복을 입고 꽃꽂이를 정리하는 여인이 보였습니다. 은은한 햇살이 그녀의 옆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였습니다. 65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단정하고 우아한 자태였습니다. 그녀가 꽃을 만지는 손놀림 하나하나가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김노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뭔가 68 먹은 늙은이가 가슴이 뛴다니. 청춘 시절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의 그 설렘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고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박 여사가 고개를 돌려 미소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셨어요? 그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김노인은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매일 센터를 찾았습니다. 박 여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았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 말투, 심지어 차를 따르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김노인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번 생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용기를 내서 다가가자.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하는 사랑 고백이라니 우스꽝스럽게 보일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매일 센터에 나가며 박 여사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분명 사랑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진짜였습니다. 김노인이 용기를 내기로 결심한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꼭 말을 걸어야겠다고 마음먹고 센터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박 여사는 평소처럼 밝은 미소로 어르신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손에 작은 선물 상자를 꼭 쥐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군가 먼저 박 여사 옆에 섰습니다. 이노인이었습니다. 70살의 이노인은 센터에서 가장 인기 많은 어르신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교사였던 그는 말솜씨가 좋았고 유머 감각도 뛰어났습니다. 게다가 건강해 보이는 체격의 단정한 옷차림까지 여러모로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노인이 박 여사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도 이렇게 일찍 나오셨네요. 항상 고생이 많으시죠? 박 여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이 선생님, 여기 오는 게 제일 즐거워요. 김노인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노인의 자연스러운 태도, 박 여사의 편안한 반응. 두 사람은 이미 친한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김노인은 손에 쥔 선물 상자를 주머니에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노인은 이노인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노인은 매일 박 여사 곁을 맴돌았습니다. 커피를 타다 주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농담으로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김노인도 지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박 여사가 청소할 때 먼저 빗자루를 들었고 간식을 준비할 때 과일을 깎아드렸습니다. 두 남자의 은근한 경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주변 어르신들은 눈치챘습니다. 김 선생하고 이 선생이 박 선생님 놓고
경쟁하는 거 아니야? 이거 완전 삼각관계네.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당사자들은 모른 척 했습니다. 김노인과 이노인은 서로 눈만 마주치면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말은 안 해도 알 수 있었습니다. 둘 다 박 여사를 향한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어느 날 탁구 시합이 열렸습니다. 김노인과 이노인이 마주보고 라켓을 잡았습니다. 평소라면 가볍게 즐기는 게임이었지만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공이 오갈 때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박 여사가 웃으며 응원했습니다. 두 분 다 화이팅! 그 한마디에 두 남자는 더욱 열을 올렸습니다. 박 여사는 요즘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센터에 나갈 때마다 가슴 한편이 간지러웠습니다. 거울을 보는 시간이 늘었고 옷을 고를 때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65살의 나이에 이런 마음이 든다니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김노인과 이노인의 관심을 모르는 척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은근하지만 분명하게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오직 자식들 뒷바라지와 손주 돌보기에만 매달렸습니다. 여자로서의 감정은 어느새 말라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김노인이 과일을 깎아 건넬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노인이 농담을 하며 웃을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미소가 나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관심을 받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여사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냥 외로움을 달래려는 마음일까요? 하지만 확실한 건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고 하루가 기다려졌습니다. 센터에 가면 누가 먼저 인사를 건넬지,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나눌지 궁금했습니다.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목소리가 밝아진 것 같아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박 여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센터 생활이 재밌어서 그래? 하지만 딸은 눈치챘습니다. 엄마, 혹시 누구 만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 있어요. 그 말에 박 여사는 울컥했습니다. 자식들이 허락해준다고 해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다음 날 센터에서 김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 저희 다음 주에 공원 나들이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이노인도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가려고 하는데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박 여사는 두 남자를 번갈아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네, 좋아요. 함께 가요. 그 순간 박 여사는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여자로서의 설렘과 행복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감정이 어쩌면 마지막 봄날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김노인은 공원 나들이를 앞두고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박 여사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결국 꽃집을 찾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사보는 꽃다발이었습니다. 장미는 너무 부담스럽고 국화는 너무 무겁고 주인 아주머니의 추천으로 튤립 다발을 골랐습니다. 은은하고 우아한 꽃이었습니다. 한편 이노인은 다른 준비를 했습니다. 평생 글 쓰는 걸 좋아했던 그는 밤새 편지를 썼습니다. 박 여사를 처음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마음을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편지지를 골라 정성스럽게 접고 봉투에 넣었습니다. 나들이 당일 두 남자는 각자의 선물을 품에 안고 집합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서로의 손을 보는 순간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공원에 도착해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흩어졌을 때 김노인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박 선생님, 이거 받아주세요. 튤립 다발을 내밀었습니다. 박 여사가 놀라며 꽃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고맙습니다. 바로 그때 이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저도 드릴 게 있는데요. 편지 봉투를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 여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두 선물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주변 어르신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머, 저거 봐. 완전 드라마네. 그날 이후 두 남자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김노인이 박 여사 의자를 빼주면 이노인은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김노인이 센터 청소를 도우면 이노인은 프로그램 준비를 거들었습니다. 작은 일 하나하나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노인정 탁구 대회였습니다. 결승전에서 두 사람이 맞붙게 되었습니다. 박 여사가 관중석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이 서브를 넣었습니다. 이노인이 강하게 받아쳤습니다. 공이 빠르게 오갔습니다. 점수가 팽팽하게 이어졌습니다.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두 사람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매치 포인트에서 김노인이 과하게 스매싱을 시도했고 이노인이 몸을 날려받아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이 동시에 네트 앞으로 달려들었고 부딪혔습니다. 라켓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체육관에 울렸습니다. 뭐 하는 짓입니까? 김노인이 소리쳤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노인도 응수했습니다. 순간 체육관이 조용해졌습니다. 박 여사가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두 분, 그만하세요.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어색해질 대로 어색해졌습니다. 며칠 동안 센터의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김노인과 이노인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신 때문에 두 사람이 다투게 되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결국 박 여사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센터가 문을 닫을 무렵 박 여사가 두 남자를 불렀습니다. 두 분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김노인과 이노인은 어색하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 여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두 분의 마음, 제가 모르는 척 할 수 없어요. 사실 당황스럽기도 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김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노인도 박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여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직 제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남편을 잃고 나서 오랫동안 혼자 살았거든요. 누군가를 다시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김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 중 누구도 선택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박 여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요. 이노인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김노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 여사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두 분 다 제게 소중한 분이에요. 두 분이 다투는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김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기다린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가? 이노인은 책상에 앉아 또 다른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박 여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박 여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정말로 선택해야 하는지조차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노인과 이노인은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박 여사의 애매한 대답은 오히려 두 사람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김노인은 아침마다 센터에 일찍 나와 청소를 했습니다. 이노인은 박 여사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 CD를 가져왔습니다. 센터 어르신들은 이제 공공연하게 응원을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길 것 같아? 내기라도 할까? 그런 농담이 오갔지만 당사자들은 진지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센터에서 체조 시간이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평소보다 무리하게 동작을 따라하다가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더니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박 선생님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김 선생님! 어르신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누군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구급차가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노인이 재빨리 판단했습니다. 이러다간 늦습니다. 제가 없겠습니다. 70살의 노인이 68배 노인을 업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노인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단련된 체력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김노인을 등에 업고 센터 밖으로 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박 여사도 급히 뒤따랐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는 동안 이노인은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박 여사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이 선생님. 선생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다행히 김노인의 상태는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부정맥이었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습니다. 며칠 입원해서 안정을 취하면 괜찮을 거라는 의사의 말에 모두가 안도했습니다. 병실에서 깨어난 김노인은 이노인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선생님, 왜 여기 계십니까? 이노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쓰러지셔서 제가 업고 왔습니다. 김노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심하게 굴었는데. 이노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둘 다 같은 마음 아니었습니까? 김노인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남자는 말없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 순간 경쟁심은 사라지고 묘한 동질감이 흘렀습니다. 박 여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괜찮으세요? 김노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덕분에 괜찮습니다. 이 선생님 덕분에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병실에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과거, 가족 이야기, 살아온 날들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김노인은 아내를 잃은 후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노인은 평생 독신으로 살며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박 여사도 남편과의 추억, 혼자 자식들을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을 나눴습니다. 경쟁자였던 두 남자는 어느새 서로를 이해하는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그들의 관계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일주일 후 김노인은 퇴원했습니다. 센터 어르신들이 모두 모여 작은 환영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김노인은 건강해 보였고 표정도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차를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이제 좀 어떠세요? 김노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덕분에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있으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이노인도 옆에 앉았습니다. 저도 그동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박 여사가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셨는데요? 김노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는 박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 원했던 건 사랑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요. 이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평생 혼자 살면서 외로웠습니다. 박 선생님을 만나고 처음으로 설렘을 느꼈죠. 하지만 김 선생님을 병원에 업고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연인이 아니라 동료일지도 모른다고요. 박 여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두 분 정말 고마워요. 박 여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고백할게요. 두 분 모두 제게 소중한 분들이에요. 솔직히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정말 몰랐어요. 두 분 다 좋은 분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원했던 건 특정한 한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외롭지 않은 일상이었다는 거요. 김노인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 여사가 두 사람의 손을 각각 잡았습니다. 우리 그냥 좋은 친구로 지내면 안 될까요? 사랑과 우정 사이 어딘가에서요. 이노인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나쁘지 않은데요. 김노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좋겠습니다. 센터의 다른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센터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인생의 황혼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 몰랐어요. 다시 사랑을 만난 것도 기적인데 더 큰 기적은 두 분이 서로의 친구가 된 거예요. 김노인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내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까요? 웃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노인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분명 그럴 겁니다. 우리 모두 잘하고 있다고 말해 주실 거예요. 세 사람 사이에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건 사랑도 우정도 아닌 그 어딘가의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세 사람 모두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두 남자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여행 가요. 셋이서요. 김노인과 이노인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석 달 후 세 사람은 제주도 해변에 서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혔고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김노인이 신발을 벗고 맨발로 모래를 밟았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이노인이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우리 사진 찍읍시다. 기념으로요. 박 여사가 가운데 서고 양옆에 두 남자가 섰습니다. 지나가던 젊은 여행객이 카메라를 받아들었습니다. 와, 세 분 사이 정말 좋아 보이세요. 가족이세요? 박 여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보다 더 끈끈한 사이예요. 사진 속 세 사람은 햇살만큼이나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행이 끝나고 센터로 돌아온 후에도 세 사람의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센터에서 만나 차를 마시고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때로는 셋이서, 때로는 둘씩 짝을 바꿔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함께였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센터의 다른 어르신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이제는 부러워했습니다. 저렇게 사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세 사람의 이야기는 곧 동네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시니어 커뮤니티의 전설 같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신기해했습니다. SNS에는 어느새 세 사람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고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진짜 아름다운 관계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센터 옥상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몇 달 전 그날처럼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김노인이 말했습니다. 우리 참 이상한 사이죠? 사랑인지 우정인지 모르겠어요. 이 노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꼭 정의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우리는 우리잖아요. 박 여사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우리만의 관계예요. 누가 뭐라 하든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만난 이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인연. 그것은 누구의 사랑 이야기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단순한 우정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외로운 영혼 세계가 서로를 의지하며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관계였습니다. 저 멀리 별이 하나 반짝였습니다. 김노인이 그 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게 우리를 지켜보는 별일까요? 이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우리의 봄날을 축복해주는 별 말이에요. 박 여사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의 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늦게 찾아온 봄이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하고 따뜻했습니다.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의 불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밝은 불빛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랑과 우정 사이 어딘가에서 그들만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끝나지 않은 봄날처럼 영원히.